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미래투자하라의 오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기들은 점점 작고 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기기의 크기와 무게 감소는 기기를 신체에 부착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 주인공이 슈트를 착용을 해서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고 또 몸의 상태를 파악해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이제는 영화보다 더 간편하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휴대성을 갖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개발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기업 JM 스마트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M 스마트의 문일용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JM 스마트가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JM 스마트는 메디컬 헬스케어 그리고 ULC 케어 그리고 뷰티 케어 분야에서 ICT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이웃의 밝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설립해서 태블릿 PC용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해서 미국에 수출한 경험이 있고요. 2013년에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매치메이킹 서비스인 피트레이너를 서비스 런칭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에 불면증 셀프케어 스마트 밴드 슬립덱을 개발해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목표 달성을 하고 현재 온오프라인과 아마존 등 국내외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바로 이제 3일 전에 저희가 스킨루프라고 하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자외선을 실시간 중관리해주는 스마트 밴드 스킨루프를 런칭해서 지금 인터파크하고 네이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으로 실시한 것인데 사람들이 코 골다 보면 이제 코를 골다가 호흡 멈춤 현상,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데 중년 이후에는 대부분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을 모니터링해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얼마나 중증인지를 파악해서 자가 진단하고 위험할 때 알려주는 스마트 밴드 슬립 포르테를 개발해서 지금 양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웨어러블 하면 휴대할 수 있는 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또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잠재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웨어러블 기기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어떤 분야에 사용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신체에 부착해서 정보를 입력받고 또 이제 정보를 입력받은 정보를 출력하고 처리하는 스마트 기기로서 저희가 구글 글래스든 이제 안경을 쓰는 글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워치 같은 와치 기능들이 있고 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밴드 등등의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 기기들은 4차 혁명이 웨어러블들을 주목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기기들은 운동 측정, 그다음에 개인 건강 그리고 의학인 물론 산업과 군사 등의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게 착용할 수 있어서 어느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웨어러블 기기 중에서도 특히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헬스케어 부분인데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은 어떻게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모바일 솔루션 회사를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창업을 할 때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의 경력, 메디컬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모바일 솔루션 회사에 근무했던 경험을 합치니 딱 맞는 게 ULC 케어 서비스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야를 잘 이해하고 거의 전문가가 저라고 생각을 하고 매진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는 이후에 미래 성장 동력이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발표도 나왔고 해서 제가 이 분야에 연구하게 되고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웨어러블 시장의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JM 스마트가 차별화하고 있는 경쟁력은 어떤 게 있나요? JM 스마트는 어떤 경쟁력이 있냐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서서 다른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는 수많은 센서들을 통해서 다양한 질환과 질병을 관리하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 피트니스 기능 위주의 웨어러블로 나누어져서 제품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환과 질병 관리를 위한 메디컬 케어 웨어러블들은 내과적 증상 관리, 뭐 예를 들면 당뇨, 뭐 심장 그리고 등의 내과적 증상 관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피트니스 케어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활동량 모니터링하는 위주로 대부분 차별화를 하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지속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발표가 계속되고 있고 이 지속 사용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스마트 코칭이 부재에 의한 원인이라는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JM 스마트는 이런 지속 사용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면증 셀프 케어라는 것과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 자가 진단이라는 것 그리고 자외선 노출 실시간 관리를 해주는 이비인후과적 정신과적 그리고 뷰티 케어와 관련된 질환들을 관리하는 스마트 코칭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JM 스마트의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헬스앤뷰티 쪽으로 또 전략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기술들이 접목된 제품들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우선 이제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나와 있는 스킨 루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루프라는 제품은 요새 여름철이니까 여름철에 자외선을 강하게 쐬면 뭐 일사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 노화도 일어나지고 뭐 기미 일어나서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주근깨도 생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자외선 노출량이 있습니다. 그건 연령별, 남녀별 그리고 그 인종별 있는데 그 인자를 입력받아서 본인에게 맞는 안전한 자외선 노출량을 계산해 두었다가 과다 노출이 되면 경고해줘서 자외선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과 자외선 총량을 계산해서 저녁에 자기 전에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 케어법을 알려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스킨 루프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자외선 정도를 알려주고 또 피부 케어 방법까지 코칭해주는 스마트 밴드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스킨 루프가 다른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스킨 루프는 기존 웨어러블에 탑재되지 않은 자연광하고 자외선을 인식하는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노출 관리라는 명확한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과 스마트 코칭 부분을 특화시켜서 착용을 하고 난 이후에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햇볕을 잘 관리해서 뭐 비타민 D를 얼마나 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멜라토닌이 얼마나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설정된 운동량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30분마다 체크를 해서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현대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조명이 밝지 않습니까? 조명이 밝아서 빛공해에 노출돼서 수면 방해가 이루어지는데 빛공해에 과다 노출됐을 때 그 환경을 빨리 피하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으로서 차별화를 갖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 대비해서 스마트 코칭을 해주는 게 또 이 기술력이고 차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킨 루프 어떤 분들이 착용하면 좋을까요? 예.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 손상된 피부를 관리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뭐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뭐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스킨 루프가 개발됐고요. 스킨 루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재생, 관리해야 하는 여성분들에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 노화나 뭐 피부암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2018년 CES에서 로레알 화장품에서 자외선 관리할 수 있는 자외선 노출량을 알 수 있는 손톱 인공 손톱을 개발해서
지금 선보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필적할 만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골프, 낚시. 이제 남성분들 골프, 낚시, 뭐 자전거, 야외 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 피부를 보면 되게 이제 검고 검버섯도 되게 많으시고 노화돼 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자외선을 많이 쓰면 백내장이 많이 생깁니다. 중년 이후에 백내장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자외선을 점점 많이 쓸수록 백내장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 관리할 때 필요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멜라닌 색소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피부 잡티가 금방 생기고 주근깨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외선 관리할 수 있게 사용하는 특수 목적에 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요즘같이 오존층이 파괴된 이럴 때는 또 자외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네. 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웨어러블 기기의 핵심 기술이 어떤 건지 또 예. 궁금해지는데요. 예. 웨어러블 기기를 만든 핵심 기술은 뭐 저전력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센서 기술이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전력 문제인데요. 몸에 착용해야 하고 크기와 무게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배터리 성능과 배터리 용량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 둘을 만족할 기술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제품에서 주목해야 될 기술들은 뭐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뭐 의료적 요소로 비교 분석해서 건강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건강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경고해주는 기능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원격 진료를 위한 예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을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원격 진료를 통해서 예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준다. 네.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 네. 제임스마트가 또 추가하는 기술이 접목된 제품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스킨루프 이전에 이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서 네. 성공을 이루온 슬립닥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첫 작품으로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뭐 반응도 좋았고 재미 요소도 있었지만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면 슬립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슬립닥은 불면증 셀프케어 스마트 밴드입니다. 사용자의 서케디언 리듬은 해가 뜨면 저희가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잠자는 리듬인데 이걸 생활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 생활 리듬을 모니터링해서 수면이 도움이 되는 행동과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쐬야 되는데 쐬지 않았을 경우에 쏘이라고 계속 얘가 좀 불편하게 계속 네. 진동을 줘서 햇볕이 부족해요. 빨리 빛을 쐬세요라고 알려주고요. 운동이 부족하면 운동이 부족합니다. 더 하세요라고 진동으로 계속 운동 모양과 햇볕 모양을 울려주면서 독려를 해주는 그런 기능, 코칭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빛공해에 노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공해에 노출돼 있으면 그 환경을 빨리 피하라고 경고해서 알려주는 경우. 그리고 잠을 잘 자려면 심박수가 저녁에 많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7시 이후부터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막 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씻고 그다음에 잠을 자게 되는데 9시 이후에 막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심박수가 올라가서 심박수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심박수가 올라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움직임이 있으면 심박수가 높으니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진동으로 계속 알려줍니다. 그런 느낌,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고 나면 착용하고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수면 이상 증세에 대한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주고 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햇볕량과 운동량을 얼마나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수면 위생 행동 처방을 해줍니다. 요거를 한 28일간 따라하면 병원에서 하는 뭐 수면 위생 행동 처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저희 슬립닥의 가장 큰 차별점이고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통해서 수면 개선 효과가 검증이 됐나요? 예, 수면 효과라는 부분들에서 빛과 수면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들은 되게 많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곳이 미국에 보면 내셔널 슬립 파운데이션이라는 수면 연구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 첫 화면에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을
빛을 꼭 쐬시고 네. 저녁에는 커튼으로서 빛을 차단하고 주무셔야 잠을 잘 잔다고 나와 있고요. 고려대학교 이현정 교수님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보면 햇볕을 센 군과 쐬지 않은 군이 최소 20분에서 2시간 이상 잠이 늘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도 성남 고령친화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액티브 시니어 여러분과 그리고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병리과 전진현 교수님하고 같이 노인 수면 연구를 했습니다. 토탈 40명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통제 시스템, 그러니까 이전의 연구들은 햇볕을 이때는 쐬지 마, 이때는 쐬 이러면서 통제적인 연구를 했다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활동하세요라고 하는 비통제형 연구를 해서 평소에 빛을 많이 센 분과 안 센 분, 그다음에 이분이 평소에 빛을 쐈을 때와 안 쐈을 때의 수면을 비교했을 때 일광량을 기준으로 6만 룩스 이상을 빛을 쐈을 때 수면이 정확하게 40분에서 저희가 1시간 20분 정도 늘었다는 연구 결과를 20명에 대해서 발견을 했고 거기에 대한 논문을 전진현 교수님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달, 10월달쯤에 학술 논문지에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에 그럼 수면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를 한 건가요? 예, 저희가 처음에 개발할 때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손목을 활용한 생체 신호 센싱 기술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전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울수면센터와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병리과와 의상병리과 그리고 뭐 여러 병의원들과 결합해서 제품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서울수면센터와 저희와 같이 공동 출원 특허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을지대학과 같이 또 공동 출원하는 이렇게 특허 등록 한 건과 특허 출원 한 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슬립닥을 사용한 사용자들의 후기는 어땠는지 반응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그룹은 이거 기존의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차이점이 뭐야? 별로 차이점이 없는데 이게 효용성을 난 잘 모르겠어. 워낙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 누우면 잠만 자. 근데 이게 왜 도움이 돼?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그룹은 나는 너무 잠 못 자고 수면제를 줄이고 싶어. 그리고 나는 너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룹은 저희가 설득하기 너무 힘들고요. 얘기할 때마다 자꾸 난 잠 잘 자는데 왜 괴롭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고, 두 번째 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분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분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스킨루프에 적용된 지금 자외선 케어 부분을 저희가 설명드리면서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에 그다음에 면역성을 높이기 위한 비타민 D 생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했을 때 앞서 말한 첫 번째 그룹도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착용에 대한 효용성을 느끼게 돼서 요즘은 이제 많은 판매를 이루어지는 추세이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우리나라보다 자외선 센 동남아와 미국 판로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외 쪽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는데요. 네. 이 웨어러블 기기의 근데 문제점이 또 네. 사용 시간 그리고 네. 데이터 보안, 디자인의 네. 차별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장시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또 네. 보완돼야 되는 점은 없는지 네. 좀 부탁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문제점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려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이제 상상해 보고 네. 웨어러블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처음 가면 접수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라고 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진입니다. 말로 막 물어보면 답변하고 문진하고. 그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 가기 전에 간호사분이나 또는 간호조무사분이 어디서 아파서 왔어요라고 막 이제 설문지 같은 걸 주는 게 예진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문진과 예진을 하는 걸 웨어러블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근데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작은 일이나 심각하지 않은 질병은 약 처방 또는 의사 소견으로 저희가 치료를 끝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검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생체 신호를 센싱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웨어러블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위험도 없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생체 신호보다는 생활 리듬을 체크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쓰고 정기적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알람을 계속 줘서 이때는 혈압을 재야 됩니다. 이때는 당뇨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호흡량을 측정해야 됩니다라는 걸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그
정확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이런 위험성을 좀 극복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러려면 이제 배터리 용량도 되게 중요한데 배터리 용량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이제 병원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또는 뭐 병원 진단기기를 보면 정지하지 않습니다. 꺼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정된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메디컬 데이터가 되는 거고 웨어러블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죠. 물론 뭐 충전하면 되지만 배터리 얼마 남았습니다. 충전하세요 그랬는데 저 멀리 야외에 있으면 충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이제 그 이후는 데이터가 없고 없기 때문에 중증 질환을 관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배터리에 대한 해결이 가장 큰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는 무정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용량에 대한 또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JM 스마트에 대한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궁금해지는데 또 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중년 이후에는 대부분 코를 많이 곱니다. 그리고 이제 술 한잔 드시고 나면 자다가 뭐 이렇게 하시다가 네. 멈추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우리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중년 분들이 술 드시고 이제 잔다고 주무시는데 아니면 술 드시고 그 다음 날 뭐 숙취를 푼다고 가서 뭐 수면방에 주무시는데 뭐 코를 확 골다가 좀 멈추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럼 같이 자다가도 발을 툭툭 차고 이분이 이제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중년의 부인들이 그분들의 건강 걱정보다는 본인이 그걸 관리하느라고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남한테 얼마나 피해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차고 내가 얼마나 자다가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가진단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갈 수 있는 자가진단 측정기기인 측정 자가진단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슬립포르테를 개발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이 제품들이 각각 너무나 매력적인데 네. 한 제품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한 제품으로 만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웨어러블의 문제점들이 그런 문제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를 다 넣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면 사용자 입장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커져야 되고 배터리 용량이 달라야 되고 각자 센싱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작은 회사들은 이걸 유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큰 회사들도 이거를 타겟팅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요소 뭐 작은 회사들은 요소 필요한 디바이스를 개발해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사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제품을 구분화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까지 1,270억 원의 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또 개발하고 상용화를 하도록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국내 웨어러블 시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웨어러블 시장의 헬스케어 분야는 잠재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는 고령화라고 하지 않고 네. 장수명화라고 하는데요. 장수명화가 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건강 모니터링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14년도 3조 원에서 연평균 12.5% 증가해서 2020년에는 14조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보다 2배 이상 크다고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국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의 국내 생산량은 2015년 2,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향후 4년 이후에 스마트워치는 건강관리 기능들이 계속 탑재가 돼서 웨어러블 시장이 중심으로 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발전 가능성과 시장이 더욱더 커져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살펴보면 이 글로벌 시장들이 이미 많은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은 우리 국내 시장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가트너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웨어러블 기기의
전 세계 출하량은 2020년에 약 5억 대로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트니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뭐 스마트 밴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밴드, 뭐 스마트워치, 스마트 의류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그 중에도 스마트 밴드와 스마트워치는 2015년도에 3,800만 대에서 2019년도에 6,600만 대로 증가할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연평균 15%씩 성장률을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를 중심으로 웨어러블 시장이 뭐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회사는 뭐 다 알다시피 애플을 주목해야 되고요. 애플은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각종 특허들을 막 이제 출원하고 등록하고 있고 그리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언론 플레이와 뭐 그다음에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회사가 핏빗이라고 좀 유명하지만 제임스 박이라는 분이 뭐 거기에 주주로 참가하고 있고 핏빗은 다양한 종류의 그 피트니스 트래커를 종류별로 많이 해서 사람들의 목적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라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중소업체에서는 뭐 애플이나 핏빗, 삼성 이런 쪽이랑 경쟁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체력이 약하고 샤오미를 좀 쳐다보고 있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격 정책이 쌉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분실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사서 쓰고 있는데 샤오미의 위력은 대부분 분실해도 계속 새로운 사용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주목해서 그들의 그 동향을 파악해서 경쟁력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가장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애플이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과 의료 헬스케어 분야를 같이 협력하기로 한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고 애플이 어떤 동향을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저희도 또는 뭐 전 세계적인 웨어러블 시장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땡땡땡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풍요로움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사람이 이제 저희가 인간 사회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지내면서 대량으로 빨리빨리 생산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쟁으로서 경쟁 시대를 만들어 왔고 이제 그걸 거쳐서 4차 산업혁명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한 인류가 그동안의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여유 있는 삶과 그리고 창조적인 문화생활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시작된 풍요로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시대이므로 안전하고 인문학적 인간성이 내재된 인공지능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임스마트의 10년 후 모습 어떻게 그리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활 리듬하고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닥터 서비스 회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굿모닝 닥터 이렇게 불렀을 때 인공지능 닥터가 어제 밤을 어떻게 잤고 어제 행동을 햇볕량 얼마나 하고 비타민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오늘 뭐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얼마나 써야 되고 비타민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또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을 예약해주고 이런 인공지능 닥터가 되어 있어서 우리 이웃들이 밝고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기업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밝고 건강한 삶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업이 되길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어러블 서비스 전문 기업인 JM스마트의 문일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미래에 투자하라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헬스케어의 방향성까지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기술적인 착오와 발전을 거듭하며 개발되고 있는데요. 작은 웨어러블 기기가 바꿀 더욱더 편리한 미래를 꿈꿔봅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에 투자하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